자, 민주당은 일찌감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후보가 전국을 돌며 사실상 선거 유세 일정을 소화했었는데 출정식은 오늘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가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장 차림으로 와서 이제 후보 공식 선거 운동복으로 갈아입었고요. 또 옷과 운동화에 보면은 파란색과 또 빨간색이 섞인 운동화도 눈에 띕니다. 착용하는 모습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 출정식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그 발언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12.3내라는 대한민국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내몰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란 수계를 재판에 넘기고 대통령직을 박탈했지만 헌법까지 무시하는 내란 잔당들의 2차, 3차 내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합니다. 저들의 반란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나라의 운명과 우리의 미래가 걸린 이 거대한 싸움에서 실천으로, 행동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자, 장유미 변호사님, 2차, 3차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 또 미래를 건 싸움에 행동으로 함께 해달라. 연설 첫 부분에 핵심이 다 담겨 있나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번 대선의 가장 큰 특징은 조기 대선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기 대선이라는 게 왜 초래됐는지, 보통의 대선 국면이라면 윤여준 위원장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설명한 것처럼 회고적 투표를 할지 전망적 투표를 할지 국민들께 굉장히 선택의 문이 널리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조기 대선은 다릅니다. 왜 국민의 비용, 시간을 들여서 앞당겨 대선을 치르게만 하는가? 누구의 잘못인가? 어느 진영의 잘못 때문에 상황이 초래된 것인가. 여기엔 정답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입니다. 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평가가 있어야 되고 그 평가는 국민의 투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은 이른바 내란 혐의의 피해자를 대통령 후보로 아주 좀 거칠게 교체하고자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꽃꽃문수라고 해서 국민께 사죄드리고 사과드리지 않은 그 후보를 이 공당의 후보로 최종 낙점한 게 국민의힘입니다. 그렇다면 계엄, 불법 계엄, 내란 지금 정확하게 종식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국민의 표로서 심판해야 되는 게 이번 대선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2차, 3차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내면서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건 하나의 정치적 승부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예, 출정식과 출정식 발언 우리 강전혜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 내용 중에 기득권과의 싸움 이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국민의힘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실상 우리 국민들께서는 최근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이후에 기득권이 과연 국민의힘이었던가 오히려 거대 야당으로서 민주당이 보였던 모습이 기득권이 아닌가 많은 의구심을 가지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줄타내기라든지 그리고 특검 정국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전국이 완전히 마비되었고 그것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굉장한 책임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것들이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들어간 부분들이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만의 책임이 아니고 결국 국회의 책임도 있다라는 것을 짚은 부분이 있는데 오늘 역시 출정식에서의 이야기는 민주당은 마치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모습 이것은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2, 제3의 내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제3의 내란이라는 것이 민주당에서는 사법내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한 것에 대해 사법부를 지금 겁박하고 있죠. 대법원장 그리고 대법관들에 대해서 전부 탄핵을 하겠다. 심지어 공판기일을 잡으니까 이제 아직 심리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고등법원 판사들마저도 선제적으로 탄핵을 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판결이 나올지 여기에 대해서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판결의 근거 조항인 공직선거법에 있어서 허위사실 공표 행위 중에서 행위라는 것을 삭제
삭제해버리겠다라고 하고 또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해서 대통령으로 되었을 때는 형사사건이 진행되지 않는 것을 입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러한 모습들이 거대 야당으로서의 횡포, 본인들이 기득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출정식에 있어서 저런 내용들은 참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내로남불 같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뭐 현안 얘기 그동안 많이 나눠봤기 때문에 공식 선거운동 대선 관련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그 첫 유세 현장을 네. 보면은 후보의 전체 선거 전략도 보인다라는 말도 있는데 오늘 일단 출정식은 광화문 또 유세를 도는 지역은 경기 또 대전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광화문이라는 예. 건 시민들의 총의가 모여졌던 정치적 굉장히 상징성이 강한 공간입니다. 네. 일단 뜻은 세상을 밝게 비추는 문이 광화문이에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빛의 혁명이라는 표현을 또 지금 쓰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여기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 뜻을 모았었습니다. 87년 민주체계 와 관련해서는 호언철폐 그리고 독재 타도를 외쳤던 정말 많은 시민들, 넥타이 부대며 뭐며 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정말 본인의 하나하나의 힘과 노력을 기울였던 그 시민들이 함께 하셨던 그런 장소를 민주당은 민주정당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국민들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는 수권정당을 자임하기 때문에 광화문을 상징적인 공간으로 좀 그 국민들께 첫 일성을 던지는 공간으로 이제 삼은 부분이 있고요. 네네. 그 이후의 행보도 그렇습니다. 대통령 후보의 첫 일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만 함몰돼 있을 수는 없습니다. 미래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경제 나쁩니다. 좋지 않아요. 생계가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소상공인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상황 초래했습니까?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건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을 때 갑자기 계엄을 하면서 주가 폭락하고 달러는 급증하고 이런 굉장히 대외적인 신인도까지 하락시킨 게 이 보수정당의 원죄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네네. 그러면 민주당은 그 부분을 극복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과 많은 이런 기업들이 위치해 있는 동탄, 판교, 그리고 과학기술의 집결지라고 할 수 있는 대전. 그래서 미래의 먹거리와 관련해서 가장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정당임을 오늘 이 유세, 이 동선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네, 김문수 후보의 동선도 뒤에서 여쭤보고요. 강전혜 변호사님, 지금 출정식 모습에서 이재명 후보가 그 일전에 공개됐었던 그 빨간색 포인트 있는 숫자는 봤었고 또 운동복과 운동화에도 빨강 파랑이 섞여 있더라고요. 뭐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중도 확장적인 모습을 예. 보이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 저희도 이제 선대위를 만들면서 선거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 측에서도 아마 진보 인사들에 대한 영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실상 여론조사상으로는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메머드급 선대위를 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네. 와중에 있어서 보수 쪽 인사들도 어느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진정성이 있는가 의문이 드는 것이 네. 이재명 대표의 지금 선대위가 국민통합 선대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상 그렇게 보면 정말로 당내 통합을 위해서 한번 이낙연 후보 전 대표를 만나러 갔었으면 어땠나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런데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것이죠. 이제는 당 외의 사람이기 때문에 논의하는 것조차 불편하다라는 것이 현재 민주당의 입장이거든요. 근데 실상 지난번 대선 때만 해도 이낙연 후보도 굉장히 유력한 후보였었던 것이고 이재명 후보와의 싸움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이 그때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나가서 당을 만들었지만 전혀 교류하지 않는 모습들 그리고 이번 과정에 있어서 결국에는 뭐 드랍하셨습니다만 한덕수 후보와 오히려 이낙연 전 대표가 공유하는 가치가 있다는 그 이미지들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기존에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를 좀 끌어안는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런 모습 자체도 저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네네. 같은 집에 있던 사람의 마음을 얻지도 못하고 있는데 외연 확장에만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낙연 대표는 이번 선거에도 안 나오고 누구도 돕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론조사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조사입니다. 대선 주요 후보 3인 가상 대결 결과입니다. 이재명 52.1, 김문수 31.1, 이준석 6.3으로 나오고요. 이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했고요. 7일부터 9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508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100% 방식입니다.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지금 물론 이 조사가 5월 7일부터 9일까지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적으로 정리되기 전의 조사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50%를 넘는다. 유의미한 부분 뭘지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네. 국민의힘이 혼란에 빠져 있을 때, 그리고 후보 교체를 한다면서 민주성을 완전히 저버리고 정치적 무리수를 뒀을 때 네. 상대적으로 이 이득을 그리고 득점을 할 수 있는 건 민주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내건 깃발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빨강, 파랑 거기에 집착하지 않겠다. 진보, 보수, 과거의 이념 논리,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겠다. 일단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문제, 그 부분에 더 고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중도 보수를 표방하기도 했고, 아까 외연 확장에 대해서 말씀 주셨지만 일단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몇 면이 민주당의 구성원을 구성하는지에 따라서 방향의 정책도 바뀔 수 있고 이 방향성도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 같이 포진해 계시는 많은 분들, 과거에 보수 정권에 몸담았던 분들도 계십니다. 이석연 법제처장 그러시고 또 윤여준 전 장관도 그러시죠. 보수의 책사라는 별칭이 있는 분이세요.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는 몸담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른바 건전한 보수, 합리적인 보수, 개혁 보수를 지향하시는 그런 분들이 표류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목소리도 소중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받아 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연을 확장하면서 진보의 카테고리에 갇혀 있지 않겠다. 우리는 보수로 나아가서 전 국민을 향한 이런 실용 노선을 걷겠다고 표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메시지에 국민들께서 화답해주고 계시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50%는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잘못하고 있고 상대평가에서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얻은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반사이익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치다라고 하셨습니다.